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좀 그래서 그런가 제가 네. 눈이 많이 따갑고 자주 깜빡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보통은 우리가 가을, 겨울이 되면 환경이 많이 이제 건조해지다 보니까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보통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안구 건조증인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개는 우리 눈이라는 게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잘 때 빼고는 계속 노출이 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온도, 습도가 내려가고 찬바람을 맞거나 실내가 난방을 한다든지 해서 건조해질 때, 이럴 때 눈이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서 눈이 뻑뻑하거나 따갑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건조증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흔하게 생기는 경우는 환절기 때 콧물재채기 이런 비염 증상이랑 같이 눈도 충혈이 되거나 따갑다, 또 심하면 이제 눈곱이 끼거나 많이 가려운, 특히 눈 앞쪽이 많이 가려운 증상이 잘 생길 수 있고, 증상은 이제 건조증 증상인데 실제로는 알러지 결막염 때문인 경우도 있고, 또 건조증이 원래 있으면서 알러지 결막염 때문에 동반되는 가려움증이 같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죠. 제가 겪는 증상 말고 다른 증상으로 또 안구 건조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건조증이라고 하면 눈이 따갑다, 뻑뻑하다, 아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건조증이 있으면 5만 가지 증상이 다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외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시력이 떨어졌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흐려졌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아침에 흐렸다가 낮에 되면은 또 괜찮아지고, 또 인공 눈물을 넣거나 깜박깜박하면은 또 괜찮아지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건조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조증이라고 하면 눈물이 없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간혹 바깥에 이제 나간다, 찬바람을 쐬면은 눈물이 이제 많이 나온다 하는 분들도 건조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눈물이 일정하게 나와서 우리 눈을 잘 보호를 해줘야 눈에 문제가 없는데, 눈물이 평소에는 없다가 외부 환경이나 찬바람 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눈이 자극을 많이 받으면 눈에 아프다는 신호가 오게 돼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눈물이 갑자기 확 나오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건조증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눈물 분비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눈물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눈물이 빨리 마르는 경우, 그 다음에 그 2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눈 자체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눈꺼풀 테두리 쪽에 속눈썹 있는 부분에 보면 보통 기름샘,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막히는 경우가 또 흔하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런 게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봄샘이 막히게 되면 정상적인 기름 성분이 잘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눈물층을 구성하는 기름 성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눈물이 빨리 증발을 하게 되겠죠. 또 기름샘이 막히다 보면 이 안에 기름 성분들이 갇혀 있다가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찌꺼기로 점점 굳어지고, 심하면 이제 거의 덩어리 형태로 굳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눈에 조금씩 들어가면 눈을 여러 가지로 또 불편하게 합니다. 마이봄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어떻게 하기는 좀 힘든데, 안약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또 기름 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연고를 쓴다든지, 또 눈꺼풀 마이봄샘에 작용하는 치료를 따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한 거는 집에서 온찜질을 꾸준히 해주시면 마이봄샘이 더 막히지 않게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되고, 안에 차 있는 노폐물도 조금은 좀 배출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 내지는 자기 전이라도 한 10분, 15분 정도 따뜻한 찜질 패드나 따뜻한 수건이나 그런 걸로 충분히 찜질을 해주시고, 눈꺼풀을 닦아주는 안검 세정제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재로 눈꺼풀 테두리를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인공 눈물로 눈을 한번 씻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도 이제 부족한 분들은 기름샘이 막힌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이제 뚫어주는, 그 다음에 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IPL이라고 하는 일종의 광선 치료를 흔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치료는 그냥 레이저를 눈에 쬐는 건가요?
정확히는 이제 피부과에서도 하는 그런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광선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봄샘이 눈꺼풀 테두리, 속눈썹이 나오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장비로 눈꺼풀 테두리 주변에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에 막혀있던 기름기 노폐물 성분이 좀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꺼풀 테두리 쪽에서 발생하는 염증들도 좀 줄여주게 되고요. 이런 광선을 쪼여줌으로 해서 눈꺼풀 테두리 주변에 있는 안 좋은 혈관들을 좀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염증 반응도 좀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보통은 치료하기 전에 온찜질을 먼저 하고 광선 치료를 적용을 하고 이후에 눈꺼풀을 짜서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한 번을 해도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이 마이봄샘 기능 장애가 오래됐거나 심한 분들은 한 번으로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서 한 5번 내외 이렇게 한 3-4주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 찌꺼기들이 더 많이 빠지고 염증도 많이 줄어들어서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인공 눈물 자체도 사실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처방이 되는 것도 성분도 몇 가지가 있고 농도도 이제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약국에서 그냥 사서 쓸 수 있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제 병으로 된 통으로 된 것들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많이 쓰거나 오래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안과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눈 상태에 맞게 적절한 인공 눈물을 처방을 받아서 쓰시는 게 좋겠고, 인공 눈물로는 좀 부족한 경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건조증 치료 약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IPL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거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조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건조증이라는 게 괜찮다가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가을, 겨울이 되면은 또 괜찮던 분들도 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건조하다 하는 분들은 안과에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눈 상태에 따라서 인공 눈물로 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추가적인 필요가 또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안과에서 검사를 해보시고 눈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